남편이 좋은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호감을 갖고 만난 것도 사실이었지만 남편의 생각과 일에 대한 모습이 존경스럽기도 했었다. 이런 남자를 또 어디서 만나나 싶어서 나는 할 수 있는 최대한 남편에게 맞춰주었다. 남편 역시 이런 내가 싫지 않았는지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처음 시댁에 방문했을 땐 남편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론 조금 놀랐다. 우리 집도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시댁은 한눈에 봐도 중산층 이하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이런 집에서 남편이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다녔다는 게 더 대단하다는 생각만 했을 뿐 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결혼하니까 승준이가 더 잘해주지? 너무 잘해주죠. 너는 복 받은 줄 알아야 해. 우리 승준이 같은 애는 어디서도 만나기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는 언제까지 일할 생각이니? 저요? 저야 계속 직장 다녀야죠. 애 낳아도 계속 다닐 생각인 거구나. 오빠도 그렇고 저 역시 사회생활은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해도 괜찮겠네. 무슨 얘기요? 너도 알겠지만은 승준이가 결혼하는 바람에 이전처럼 우리를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어. 아, 어차피 계속 일한다며. 그럼 우리가 받던 도움 계속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들은 게 하나도 없어서요. 혹시 오빠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드리고 있었어요? 고정적이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80 정도는 줬지. 80이요. 그럼 그만큼 드리면 되는 건가요? 어휴, 너는 눈치도 없니? 네, 승준이야, 내가 미안해서 말은 제대로 못했지만은 80 정도로 우리 집 살림살이가 나아지겠어? 아, 집이야, 우리 승준이가 미리 장만해둔 곳으로 들어갔으니까 당장 목돈 들어갈 때는 하나도 없을 거 아냐. 너도 버는 게 따로 있을 건데 매정하게 주던 대로 주고 싶니? 죄송해요. 사과받으려고 한 소리가 아니니까. 굳이 사과할 필요 없다. 모르면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거지.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럼 얼마씩 줄 거니? 120 정도면 될까요? 우리 승준이가 고작 40만 원짜리였나 보네. 죄송해요. 그러면 30 더해서 150으로 해드릴게요. 그래, 이제야 말 좀 통하는구나. 먼저 150으로 시작해보고 내가 더 필요할 때는 얘기하마. 알겠습니다. 나는 너같이 착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 다음에 놀러 오면 너가 먹고 싶다는 거 해줄 테니까.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알려주렴. 저는 뭐든지 잘 먹어서요. 어머님 편하신 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 그러면 편하게 외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어머님이 원하시면 저는 뭐든지 좋아요. 그래, 그래. 시댁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 손을 벌린다는 건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요구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내가 도와준 이유는 남편이 해온 게 많기도 했었고 나 역시 일하고 있다 보니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간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시모가 원하는 금액을 이체해줬더니 다행히도 따로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으셨다. 다만 변수는 시모가 아닌 신우이였다. 시모와 같이 살고 있음에도 자신에게도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내가 알바만 하니까 돈 부족하다고 엄마 몰래 받던 게 있었어. 형님한테도 따로 용돈을 줬었다고요? 용돈이 아니라 승준이가 나 도와준다고 주는 거였다니까? 그럼 얼마나 필요하시다는 건데요? 한 80 정도? 80이나요? 뭘 놀래? 이것도 올케랑 결혼도 했으니까 적게 얘기한 거야.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어머님한테 한 달에 150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형님한테까지 80을 따로 드리기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러니 오빠하고 얘기해서 드리는 쪽으로 하면 안 될까요? 올케는 돈 없어? 한 달에 200이 넘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50으로 해. 한 달에 200 맞추면 되잖아. 지금 150도 솔직히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아니, 올케는 승준이 안 만났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네, 혼수도 해온 건 하나도 없다며? 승준이가 쓰던 거 그대로 쓰는 걸로 아는데 대체 모은 돈은 어디에다가 쓴 거야? 혹시 승준이가 혼수 안 해와도 된다 해서 친정에다가 다 주고 온 거 아냐? 아니에요. 제가 가진 돈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돈 없다고 그래? 올케가 가진 돈 있으면
혼수했다 생각하고 줘도 괜찮은 거잖아? 그거 준다고 해서 올케가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드리려고 오빠한테 얘기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형님한테 드렸던 거면 오빠도 주던 대로 주자고 하지 않겠어요? 왜 자꾸 승준이한테 넘기려고 그래? 넘기는 게 아니고요. 저도 생활비나 이런 건 필요하니까 괜히 돈 없어지면 오빠한테 오해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올케가 모은 돈으로 쓰라니까? 모은 돈은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오빠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님이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딱 1,000만 원만 보내. 그럼 한 달에 80씩은 내가 안 받는 걸로 할게. 1,000만 원이나요? 이 정도면 싸게 해준 거 아냐?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이번 주 내로 결정해. 안 그러면 나는 받던 대로 받을 거니까. 지금까지야 별 생각 없이 시댁에 돈을 보냈지만 남편한테 얘기하겠다고 하자 신우가 눈치를 보길래 수상한 느낌이 들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신우가 요구하는 부분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선택이 불가능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다. 남편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 뜻을 존중할 것이고 어떠한 불만을 갖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남편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진지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왜 혼자서 돈을 보내주고 있었어? 나야, 어머님이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랬던 거지. 자기 마음은 알겠는데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돈 같은 거 보내주지 마. 왜 그러는데? 어머님이나 형님은 오빠가 도와줬었다고 했었어. 도와줬었지. 근데 더 이상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절대로 도와줘서도 안 돼. 왜냐하면 도와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 소용이 없다니. 그래도 우리가 도와주면 도움은 되지 않아? 도움은 되겠지. 근데 우리 집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 아니야. 전부 다 쓰는 데에 익숙한 사람들이지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아, 나도 잠깐 해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5년이나 넘게 카드값도 갚아주고 빚도 전부 다 청산해줬어. 하지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새로운 빚만 생겼을 뿐이지. 그런 거라면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러시면 나중에는 더 힘드실 건데. 지금 당장이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멀리 바라보지를 못해. 그래도 당장 돈 안 보내면 어떻게 될까봐 그렇지. 자기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한 번 해주잖아. 앞으로 평생 해줘야 해. 에휴, 마음이 불편해도 내 말대로 해. 도와줘도 의미가 있으면 나도 고맙다고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자기까지 나 같은 감정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알았어. 오빠가 그러면 오빠 말대로 해야지. 그러면 이번 달부터 어머님한테도 돈 보내지 마? 보내지 마. 그리고 앞으로 돈 얘기하면 나한테 하라고 그래. 아니다, 내가 직접 얘기할 테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러면 나야 고맙지. 부탁할게.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는 찝찝하기는 했다. 도와주는 거야 부담은 되지만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있었지만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주던 돈도 안 보내주면 시댁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두려웠었다. 그래도 남편이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니 알아서 잘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승준이가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까지 승준이 따라해서 되겠니? 죄송합니다. 아무리 내가 해준 게 없다고. 너까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승준이가 저렇게 클 수 있었던 게 전부 다 누구 때문이겠어? 나 아니었으면 승준이 쟤도 이렇게 잘 살지도 못했어. 그러겠죠. 이것도 승준이한테 얘기할 거니? 너가 그러면 그럴수록 나하고 승준이만 멀어지는 거야. 알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어. 너가 알아서 승준이 모르게 돈이나 입금해. 하지만 오빠가 알게 되면 알면 뭐 어쩔 건데? 잘났다고 집 부모까지 무시하는 게 잘하는 짓 같아?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너라도 알아서 잘해야 할 거 아냐? 너가 지금 누구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너까지 미워하고 그래야겠어? 그런데요. 제가 어머님한테 드리던 걸 계속 드리게 되면 오빠가 확인할 때 알 수도 있어요. 너 모은 돈 꿍쳐놓은 거 있다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것도 오빠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다고 매일 같이 확인하니? 그건 아니죠. 너 하는 짓 보니까 너까지 나 무시하는 것 같다.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너는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드니? 죄송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시키는 대로 알아서 하는 거야. 가뜩이나 잘난 것도 없는 게 승준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들었더니만 순 맹탕 같아서 더 화가 나네.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너 한 번 더 내 앞에서 핑계대기만 해봐. 아주 그냥 승준이랑 떨어지게 할 테니까. 네. 남편이 알면 곤란해지니까. 나한테 몰래 돈을 달라는 시어머니였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기보단 시키는 대로 돈을 입금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어머님을 무시해서 나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 한쪽 편을 들어야 한다면 이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잊고 있었던 신우한테 연락이 왔다. 돈 주기 싫어서 승준이한테 말한 거니? 아니요. 저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오빠한테 얘기한 거였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너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지? 그런데 일을 이렇게 만들어? 저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모르긴 뭘 모른다고 그래? 저야 어머님하고 형님 말만 믿고서 얘기한 건데 오빠는 전혀 다른 말을 하니까 저 역시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너는 눈치가 없어! 그러면 오빠는 싫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형님 말대로 해야 하나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한테 대들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형님도 돈이 필요하시면 저보다 오빠한테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거 아니에요. 너가 해온 건 아무것도 없잖아. 맞아요. 해온 거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제가 왜요? 너 지금 누구 때문에 아파트에서 살고 편하게 산다고 생각해?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아파트에서 살고 편하게 살았어. 그러면 최소한 우리한테 미안하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가 가진 돈 오빠한테 다 줄까요? 어? 달라고 하면 오빠한테 줄 수 있어요. 형님 말대로 제가 해온 건 없어도 가진 건 있으니까요. 그걸 왜 승준이한테 준다고 그래? 오빠가 해줬으니까요. 그래도 피해를 입은 건 우리잖아. 그러면 오빠한테 얘기할게요. 결혼해서 형님이 힘들어 하니까 도와주자고요. 너 왜 그래? 힘드시다면서요. 그래서 도와주자고 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왜 자꾸 승준이를 끌어들이냐고? 오빠네 가족이니까 오빠는 알고 있어야죠. 너는 가족 아냐? 그래도 저랑 오빠는 부부니까 함께 해야죠. 너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승준이가 돈 안 줘도 된다고 하니까 승준이 믿고 이러는 거잖아.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단지 오빠한테 숨기는 게 없는 사람이고 싶어서 이러는 거죠. 형님 말대로 오빠도 저에게 가족이잖아요. 차라리 주기 싫으면 말을 해. 치사해서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저는 주기 싫다고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됐다 됐어. 내가 안 받을 테니까. 오늘 있었던 일 승준이한테 얘기하지나 마. 신우와의 대화로 적어도 시댁 식구들은 나를 가족으로 보기보단 돈으로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더니 남편은 결단을 내린 듯 나에게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말했다. 돈 문제만 아니라면 계속 연을 이어가고 싶지만 시댁 식구들이 남편에게 짐이 돼버린 것 때문이었다. 남편의 충격적인 발언 때문인지 시모와 신우는 난리가 났고 분노의 화살은 나에게 날아왔다. 내가 경고했지? 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시키겠다고.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도 난감해요. 가운데서 누구 편을 들어줄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뭘 잘했다고 또박또박 말대꾸야? 제가 어머님 편을 들면 오빠를 배신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오빠 편을 들면 어머님한테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지금 승준이 편을 들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 제 입장에선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아주 사람을 말로 가지고 놀려고 하네? 내 말대로 했으면 누구 편을 안 들었어도 상관없는 거였잖아.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어? 오빠 몰래 하는 건 배신이 아닌가요? 너 때문에 나하고 승준이 관계는? 지금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은 아주 난리가 났어. 그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그게 왜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니? 너 하나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이 사달이 났다니까? 어머님, 네가 결혼할 때부터 아무것도 안 해오길래 보통 욕심이 많은 애가 아니구나 싶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제가 무슨 욕심을 부렸다고 그래요. 결혼 문제는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한 것뿐이고 제 돈은 오빠가 비상금 형태로 보관해두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러니까 내가 말장난한다고 하는 거야. 네 통장에 꽂혀 있으면 그게 네 돈이지 승준이 돈이야? 이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돈을 싹 다 뜯어냈어야 했어. 대체 무슨 심정이시길래 저한테 이러세요? 돈 문제야 오빠하고 하시면 되는 거지. 왜 가운데에 있는 저한테 이러시냐고요. 건방지게 누구한테 따지고 있어. 저 한 번도 어머님이 해주신 거 없다고 해서 무시한 적 없어요. 그래도 오빠 어머님이니까 저한테도 어머님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는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간질하고 그러니? 그냥 오빠하고 연락하게 될 때 저도 그때 연락할게요. 뭐? 계속 이래봐야 저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 상하기 전에 여기서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하려고요. 이것 봐라. 아주 이 편 저 편 들기 싫다더니. 이제는 대놓고 승준이 편 들겠다고 하고 있네? 왜? 승준이가 가진 게 더 많으니까. 시댁이 웃음니? 우스운 거 하나도 없고요. 편을 들어도 솔직히 제가 어머님 편을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들어도 오빠 편을 들어야죠. 뭐라고?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저하고 같이 사는 오빠 편을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서로 감정 상하기 전에 여기서 그만하자고요. 야, 죄송하고요. 오빠가 연락할 때 그때 저도 연락드릴게요. 이날 이후로 시댁과 연락은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다. 1년쯤 되었을 때 괜히 나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은근슬쩍 물어봤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연락만 하고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연락은 하고 지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댁에선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벌써 5년째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고 오거나 찾아가지도 않고 있다. 남편 통장을 보면 따로 도움 주는 건 하나도 없는데 남편도 아무 말이 없으니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